회칼을 든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큼지막한 참돔의 비늘이 순식간에 벗겨지고 날렵한 칼날이 뼈와 살을 분리하며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처음 보는 손님들은 숙련된 그녀의 솜씨에 감탄사를 연발했죠. 그 누구도 횟집 사장 박은주의 손에서 칼이 춤추는 모습이 한때에 부산 뒷골목을 주름잡던 전설적인 칼의 여왕의 그림자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저 자갈치 시장에 은준의 횟집을 운영하는 인심 좋고 넉넉한 50대 아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짭조름한 비린내와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 속에서 저는 조용히 횟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박은주, 그것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시장 상인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지만 제 속에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과거의 그림자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한때 저는 서광파라는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으며 날카로운 칼솜씨로 칼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오명은 과거 속에 묻어두고 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칼 대신 회칼을 쥐고 싱싱한 생선을 다듬으며 피비린내 대신 바다, 내음 가득한 평범한 일상을 꿈꿨던 거죠. 자갈치 시장은 저에게 안식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상인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과거의 저를 잊게 해주었고 매일 마주하는 손님들의 따뜻한 미소는 제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상인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인심 좋은 횟집 사장님으로 통했습니다. 싱싱한 활어를 덤으로 더 얹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정을 가진 상인들에게는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갈치 시장의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조직원들로 구성된 신흥폭력 조직 청룡회가 시장에 발을 들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자릿세와 보호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돌던 이야기가 어느새 눈앞에 현실이 되어 상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건장한 체격의 조직원들이 시장을 활보하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은 평화롭던 시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혼란과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청룡회의 등장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렵게 되찾은 평범한 일상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청룡회 조직원들이 시장 곳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상인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제 횟집 안에서만 숨죽여 있었어요. 그러나 청룡회의 만행은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료, 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특히 옆 가게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순대 아주머니가 청룡회 조직원들에게 역사를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대 아주머니는 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거든요. 덩치 큰 조직원 앞에서 덜덜 떨며
울먹이는 순대 아주머니의 모습은 제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칼의 여왕으로서의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다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게 될까봐 어렵게 쌓아 올린 평범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봐 말이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폭력 사이에서 극심한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몸서리쳤습니다. 제 손에 쥐어 있던 회칼은 생선을 다듬는 도구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과거의 저를 불러낼 것만 같은 위험한 불씨처럼 느껴졌죠. 횟집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폭력의 기운은 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자, 은주야. 내가 지켜야 할 것은 폭력이 아니라 이 작은 횟집과 너의 평화로운 일상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제 눈앞에는 여전히 순대 아주머니의 겁에 질린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청룡회의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릿세와 보호비를 요구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상인들의 수익까지 멋대로 조정하려 들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갖가지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어요. 시장은 활기를 잃고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불안감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쯤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날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암담해져만 갔죠. 저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폭력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제가 얻은 것은 오직 상처와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고 회칼을 쥐고 생선을 다듬는 평범한 아줌마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다시는 폭력과 엮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제가 진정으로 바랐던 평화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의 고민은 극에 달했습니다. 횟집 문을 닫고 정리하던 중 시장 통로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청룡회 조직원 몇 명이 건어물 가게 사장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건어물 가게 사장님은 저와 함께 시장에서 가장 오래 장사한 분 중 한 명이었고 저에게는 친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사장님이 보호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게의 물건들을 부수고 있었어요. 제가 숨어서 지켜보는 동안 건어물 사장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폭력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사장님의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저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은준의 횟집 사장님이라면 어떻게든 해줄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저를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제가 아닌 지금의 박은주로서도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갈치 시장의 평화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순대 아주머니의 울먹이는 얼굴과
건어물 사장님의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랐고, 귀에는 청룡회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맴돌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과거의 제 모습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칼의 여왕으로서의 본능과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은 제 의지가 쉴 새 없이 충돌했어요. 저는 횟집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혈기왕성했던 저와 함께 웃고 있는 서광파 동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과거의 폭력적인 삶에 대한 회한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절 제가 가졌던 강인함과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던 기세가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과거의 힘을 다시 사용한다면, 저는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어렵게 얻은 이 평화가 산산조각 날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청룡회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도 명확했습니다. 상인들은 점차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횟집으로 찾아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아주머니들도 있었고, 은주 씨, 이대로는 안 돼요. 어떻게든 해봐야 합니다라며 용기를 내어 말하는 상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은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횟집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청룡회의 두목 김태식이었어요. 그는 건장한 체격에 거만하고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횟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박은주 씨가 사장이라고 들었는데 회칼 솜씨가 제법이라면서. 그는 저를 나이든 평범한 상인으로만 보고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그는 제가 과거 어떤 존재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자갈치 시장 구역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횟집은 우리 조직원들 식사나 제공하는 곳으로 쓰면 되겠네. 박은주 씨, 당신에게는 특별히 자릿세를 받지 않을게. 대신 매달 우리 조직원들 식사는 책임져야지. 김태식의 오만하고 잔인한 말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회칼을 꽉 쥐었습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는 마치 제 삶과 시장 전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김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김태식 씨, 이곳은 제 횟집이고 자갈치 시장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 말에 김태식은 피식 웃더니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옛날 같았으면 이런 말도 못했을걸. 나이 들었으면 곱게 장사나 할 것이지. 어디서 어른 앞에서 훈계를 하려고 해. 그의 조롱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과거의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아왔는데 그들은 저의 평화를 짓밟고 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칼의 여왕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저를 덮치려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의 폭력이 아닌 지금의 제가 시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김태식의 거만함은 저의 오랜 인내심을 시험했고 결국 저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솟아나는 강렬한 결의는 두려움을 집어삼켰고 저는 마침내 자갈치 시장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횟집 주방으로 들어가 가장 아끼는 회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빛나는 칼날 위로 제 얼굴이 비쳤어요. 그 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호한 의지만이 가득했죠. 김태식과 청룡회 조직원들이 시장 통로에서 상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듯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회칼을 든 채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제가 회칼을 들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제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는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김태식은 시장 한가운데서 마치 왕이라도 된 듯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덩치 큰 조직원들이 잔뜩 모여 상인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제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김태식은 저를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감히 어디서 회칼 들고 설치는 거야. 그의 말에 주변 조직원들도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태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갈치 시장의 평화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에 김태식은 실소를 터뜨리며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이 나이 먹은 아줌마가 허세는 어서 칼 내려놓고 우리 조직원들 식사나 준비해. 그는 제 칼 솜씨가 생선이나 다듬는 대나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칼은 제 손에서 단순한 도구가 아닌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태식이 저에게 달려들기 위해 움직이자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회칼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고 그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치 과거에 제가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저는 칼의 여왕으로서의 모든 기술과 노련함을 발휘했습니다. 회칼은 제 손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저는 청룡회 조직원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칼날이 그들의 팔과 다리를 스치며 옷을 찢었고 그들은 저의 압도적인 기세에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김태식은 뒤늦게 저의 움직임과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였는지, 과거 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과 겁에 질린 김태식을 뒤로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자갈치 시장에 발 들이지 마십시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쓰러진 조직원들을 데리고 시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마침내 자갈치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등 뒤에서 터져 나오는 상인들의 안도의 한숨과 희미한 박수 소리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시장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식과 청룡회 조직원들이 시장에서 사라지자 상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거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횟집으로 돌아와 회칼을 깨끗이 닦아 제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손에 쥐었던 회칼은 더 이상 위협의 도구가 아닌
시장의 평화를 지켜낸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평화를 되찾은 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시장을 넘어 부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회칼의 여왕이라 부르며 존경과 감사를 표했죠. 제가 직접 나선 것은 아니었지만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은 저의 용기와 정의로운 행동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경찰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개입 없이 묵인하며 사실상 저의 행동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청룡회의 만행을 알았지만 직접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은준의 횟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생선을 고르고 능숙하게 회를 뜨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예전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 같지 않았어요. 존경심과 함께 깊은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횟집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어났고 그들은 종종 저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저 겸손하게 웃을 뿐이었죠. 제 손에 들린 회칼은 이제 단순히 생선을 다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건히 지켜낸 시장의 평화와 불의에 맞섰던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저를 짓눌렀던 칼의 여왕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은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제가 얻은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갈치 시장의 전설적인 회칼의 여왕으로 조용히 기억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한편에서 저는 오늘도 회칼을 쥐고 싱싱한 생선을 다듬습니다. 제 삶은 이제 평온하고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회칼을 찾아 평화를 지켜낼 수 있기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